안녕하세요, 신지훈입니다. 지금 시간이 10시 47분입니다 네, 역시 밤이고요. 너무 늦은 시간 여태까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도저히 너무 피곤해서 다 마치지 못했네요 오늘. 내일 또 일이 쌓일 텐데 뭐 어떡하겠습니까. 건강이 우선이겠죠.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강하시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건강해야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.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,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뭐 뉴스나 뭐 여러 매체, 그 다음에 많은 정보들이 이미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 거예요. 오늘의 가장 큰 뉴스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뭐 아직 발표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, 여당과 정부 쪽에서 그렇겠습니까? 여당에서 이제 표심 잡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.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, 양도세입니다. 종부세 아니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, 예전처럼. 그러면 1월 1일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것들이 다 혜택이 사라져서 취등록세 혜택만이라도 보려고 하는 분들, 미리 들어오신 분들까지 이제 다 넣어야겠죠. 근데 이제 갈팡질팡 하는 정부라 뭐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정말 손실이 많은 분들은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 하고 싶은데 못했던 분들, 양도세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분들, 그리고 구입을 하셨는데 이 혜택을 굳이 안 넣어도 돼서 그냥 일반으로 그냥 가져가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정말 큰 오점 아닐까요? 그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손해일 거예요.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못 받았고, 그 다음에 중과 배제도 못 받고, 그죠? 분명히 그분들은 2주택 내지는 3주택이면 8.6% 내지는 13%를 고스란히 다 내고 가져가셨던 건데, 물론 이제 그분들은 족쇄라는 거를 안 차니까, 물론 이제 그것만으로도 좀 뭐 이익을 가져가실 수는 있을 거예요. 물론 전체적인 기간을 따져봤을 때에는. 근데 글쎄,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, 큰 미스테이크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죠. 맨날 이렇게 땜빵식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를, 소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잖아요. 그쵸? 소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. 외양간 고치지도 못해요. 이제 외양간이 남아있는지도 모르겠네. 그죠? 정말 안타까운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고, 그리고 이런 분을 만나서 상담을 해봤어요. 어떤 분이냐면요, 정말 하고 싶어, 투자를 정말 하고 싶어요. 근데 정말 하고 싶은데 이분이 실패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. 그런데도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거는 어떻게든 복구를 하고 싶은 욕망이 클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은 그런, 금전적으로나 집을 하나 갖고 있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시려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. 제가 이제 왜
여태까지 왜 실패를 했냐 물어봤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, 물론 이제 뭐 다른 이런 그 상담을 하는 컨설팅 업체라던가 아니면은 부동산 업체라던가 다들 나름대로 이제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랬겠죠. 그쵸? 그냥 저는 그냥 좋게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, 되려 이제 그렇게 실패를 겪거나 아니면 좀 안 좋은 거를 많이 겪은 분들 대다수가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담을 해줬던 분들, 그 물건을 사게 만들었던 뭐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. 그냥 나만 믿으라고. 아무 대뜸 없이 그냥 없어. 그냥 뉴스 몇 개 보여주고 그냥 여기가 이렇게 될 거라는, 나만 믿으라고. 뭘 믿고. 그렇죠? 사실 저도 저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. 그냥 시장을 믿으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저는 현장을 가거나 물건을 소개해 드릴 때 부동산 다 돌아보라고 해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가셔서 이 건물이 누가 관리하고,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, 물론 저를 많이 모를 거예요. 근데 다만 제가 뭔가를 컨택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죄다 돌아다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곳들은 사실상 인근 부동산에서, 글쎄, 저를 모르는 부동산은 뭐 신생업체라던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데겠죠. 웬만한 데는 저를 다 알아서 저는 그냥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. 가보시라고.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가서 한번 물어보셔도 된다고. 제가 이 건물을 어떻게 관리를 하게 됐고, 언제부터 관리를 하게 됐고,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라고 하죠. 그리고 일단은 저는 제 물건에 제가 사실 자신이 없으면 저는 자신이 없다라고 해요. 근데 제가 자신이 있는 그런 물건이라면 자신 있게 추천을 해드리거든요. 그런 물건들이 사실 다 오르긴 했어요. 정말로. 그리고 제가 자신 없다라고 하는 물건 중에서도 오른 거 있겠죠. 오른 거 있어요. 제가 틈틈이 보긴 하는데, 설마 그게 올랐겠어 하는데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올랐으니까 올랐다라고 저 자신을 이렇게 세뇌하는 것 같아. 물론 제가 추천하는 것들이 더 많이 올랐어요. 정말로 비율상 보면 더 많이 오르긴 했어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그러라는 거예요. 뭘 믿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나만 믿어, 언제적 얘기예요.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.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, 사실 저한테 이제 투자 문의가 오면은 보통 많은 것들이 그 금액대가 가장 많은 게 이제 5천만 원, 뭐 가끔 뭐 3천, 2천 이런 분들도 있긴 한데, 그런 물건을 찾는 게 너무 힘들긴 해요. 근데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거든요.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싹, 이런 표현이 맞겠나? 싹 뽑아 먹으려고 그래. 아니,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, 진짜 정말 투자는요, 저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여유자금을 사실 한 50에서 65, 많으면 70%? 많으면 정말 좋은 물건이었을 때는 70%, 그 안에서 이제 뭐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근데 그걸 진짜 어떻게 야쿠르트 쪽 빨아먹듯이 그냥 꼬르륵 소리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, 물론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생각은 있겠죠. 근데 보통 저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. 저도 그렇게 투자를 안 하거든요. 아니, 내가 1억이 있다고 1억짜리를 어떻게 투자를 해? 보세요. 세금
취득세 생각해야죠. 수수료 생각해야죠. 그리고 아니 중간에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. 집안 내부를 내가 샀는데, 그러면 내가 그거 고칠 만한 어느 정도의 그 여유 자금은 또 있어야 되고, 그쵸? 그리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신축이다. 그러면 2년 후에 지금 세입자를 넣고 2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, 물론 중간에 2년 동안 제가 안 버는 건 아니겠지만 중간에 뭔가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, 급하게, 그쵸? 개인적인 사정이라던가 가족사라던가, 아니면은 아니 뭐 정말 저렴한 게 투자 물건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. 하다못해 금융상품이라도, 그쵸? 뭐 주식이라던가 뭐 암호화폐라던가 뭐라도 투자할 만한, 뭐 이게 진짜 시드머니가 좀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싹 몰빵을 한다.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투자 방법이긴 해요. 근데 그런 거에 왜 속아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사실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조회수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저 인지도는 없어요. 제가 뭐 방송을 합니까? 뭐 세미나를 합니까? 저는 안 해요. 근데 안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물어오고, 그 다음에 우연찮게 보고, 그리고 이제 세입자분들이 제일 많이 보죠. 근데 세입자분들은 거의 대부분을 제가 만나니까 뭐 그분들이야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제가 그 현장 가면은 몇 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입니다. 뭐 집 괜찮은가요? 고장난 건 없나요? 항상 물어보고 안부를 물어보니까. 근데 이제 저는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. 조회수에 연연하지도 않아요. 보고 싶은 분들만 보고, 사실 제 채널을 전체를 보면은 내용상 임대인분들 입장에서는 좀 싫을 수도 있어요. 뭐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죠. 근데 제가 볼 때는, 제 생각에는, 저는 사실 세입자분들한테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. 세입자분들한테. 그 이유가 뭐냐면, 이 세입자분들이 좀 더 안정적인 그 주거 생활을 뭔가 자기 집을 하나 갖게끔 하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조금 하는 것 같아요. 글쎄, 이 방송을 보시고 또 몇 분이 보실진 모르겠지만,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, 도와드릴 거거든요. 충분히 저한테 연락을 하면 충분히 저는 도와드릴 자신이 있으니까. 근데 제 말을 좀 비꼬아서 나쁘게 받아들이시면, 일단 그분들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제가 뭐 따로 할 말은 없지만 미리 사과를 드릴게요. 그런 의도로 제가 뭐 하는 건 아니에요. 뭐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, 오히려 세입자분들이 잘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그리고 그런 거 당하지 마시라고.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업체 가서 그렇게 당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조심하시고, 꼭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오라는 말씀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돌아보시고,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제가 생각났으면 하는 거야. 정말 썩은 동아줄 같은 느낌. 저는 뭐라도 이렇게 지푸라기가 더 낫겠죠? 썩은 동아줄보다는 중간에 끊어질 수 있으니까. 저는 그런 느낌의 존재였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게 정말 뭔가 잘 잡았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노력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거거든요. 물론 이제 임대인 입장이거나 뭐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도 좋은 물건 있으면 뭐 그분들한테도 좋은 물건을 또 소개해드릴 자신도 있고 추천을 해드릴 자신도 있긴 해요. 근데 우선적으로는
저한테는 어쨌거나 세입자들이 조금 1순위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엔, 제 마음속에도. 그래서 뭐 그냥 뭐 또 쓸데없이 또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제 진심을 말씀드리는 거고, 이런 진심이 누군가에게는 받아들여지겠죠. 뭐 그렇게 제 진심을 알아주는 손님분들이나 고객분들이 1명, 2명 늘어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뭐랄까, 성취감?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잘 끝냈다 라는 느낌의 성취감?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분들이 이제 좋아서 너무 고맙다고 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. 더운데 커피 쿠폰 하나 보내주시고 드시면서 하시라고 할 때는 정말 힘이 많이 되고 너무 고마워요. 그리고 사실 그런 걸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닌데, 그쵸? 바라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래도 너무 고마워요, 그런 분들은. 네. 그래서 구독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. 갑자기 막 160명이 넘고 막 이렇더라고요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리고 연락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,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감사하고. 조회수가 사실 누가 보면은 되게 초라하죠. 다른 뭐 방송을 하는 전문가라던가 인지도가 높은 뭐 전문가라던가 그런 사람들이야 이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고 한데 그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는 거겠죠. 그리고 그 회사 대표님들의 뭐 직원들도 이제 뭐 방송을 하던 유튜브를 찍던 열심히 해서 조회수가 잘 나오고 인지도가 쌓아져서 또 뭐 좋은 영향을 받겠죠.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, 항상 한 번쯤은 두들겨서 건너볼 생각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두들기라는 게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. 합리적인. 그러니까 그냥 완전 그냥 뒤집어 놓고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왜 나한테 추천했을까? 그럴 만한 이유를 한번 주변에서 찾아보라는 거죠. 현장 주변에서. 그러면 왜 추천했는지, 이건 나한테 조금 안 맞았는데 내가 내 지금 상황을 뭘 덜 전달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. 너무 다 이상하게 보진 마세요. 그런 거니까. 자, 그러면 오늘도 좀 주저리 여러 가지 뉴스, 제가 오늘 봤던 뉴스랑 그다음에 상담했던 분과의 그런 내용, 그리고 그런 거를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. 밤이 늦었네요. 지금 11시 6분이에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요. 또 저도 씻고 자야죠. 들어가서. 네. 그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.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.